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가장 사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신 분들은 거여마천 요 분들이 아니실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좀 같이 소통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자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은 현장의 분위기가 뉴스랑 좀 다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내용이 서로 너무 다르죠. 이제 신문사마다 추구하는 이제 방향성과 관점이 있다 보니까 어디는 좋다 그러고 어디는 나쁘다 그러고 지금 현상을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고 도대체 이게 뭐야 어디가 맞는 거야 라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치, 삼성, 청담, 반포 얘기할 건데요. 다음 주에 잠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잠실과 그리고 반포, 대치, 강남, 청담 분위기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차이점은 매물의 양이었던 것 같아요. 대치라던가 삼성이라던가 청담이라던가 반포라던가 우리 나라에서 사실 1번지 하면 지금 반포잖아요. 물론 압구정도 워낙 강세지만 반포가 조금 더 신축이 많고 먼저 그 변화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압구정이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러면 이제 압구정이 우리나라의 1번지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반포가 더 빠르게 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반포가 우리나라 1번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반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지도 않았고 재지정만 됐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매물의 양이 적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남의 삼성, 대치, 청담 모두 이제 해제되고 재지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정 전후에 이제 물건이 나온 단지도 몇 개 있긴 하지만 해제가 되고 나서 나왔던 단지 그 매물량보다는 재지정 발표가 되고 나서 나왔던 매물량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실에 나온 매물량과 서초 강남에 나왔던 매물의 양을 절대적인 양으로 비교하자면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는 분위기는 서초 강남 분위기고 좀 매물이 많이 나왔다 하는 부분은 잠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거래된 양보다 제 생각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고 난 이후에 재지정된다라고 발표 나고 그 3, 4일 동안의 거래량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해제되고 나서는 좀 사람들이 분위기를 봐야지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보자, 좀 지켜보자. 해제된다고 해서 바로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왜냐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으니까 에너지가 다 서울로 몰리긴 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수요가 더 몰린 경향이 있지만 매물도 많지 않고 지금 대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막 팍팍팍 터져가지고 이전처럼 대세상승장 절벽상승장처럼 거래량이 막 2배 튀고 3배 튀고 이런 시장 분위기는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평균 거래량보다 낮은 거래량으로 유지가 되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거래량이 늘었던 거라서 얼마나 거래가 좀 많이 됐을까 하면 물론 집계됐을 때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그 3, 4일보다는 한 달이 많겠지만 그 회전 속도 그리고 이 거래량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거의 3, 4일 동안에 미친 듯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좀 거래를 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거는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개포동 신축 분위기 궁금해요 라고 포링마미 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개포동보다는 기존에 묶여서 해제됐다가 재지정된 그런 단지들이 좀 많이 거래가 됐었고 이따가 그러면은 좀 아실의 분위기를 아실에서 거래가 된 것들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개포동 신축 중에서도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거래된 단지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거기가 메인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매물도 원래 실거주자만 거래가 가능했었던
상황에서 이제 갭 투자도 가능한, 전세를 끼고 있는 매물도 거래가 가능한 상태여서 매물의 양이, 절대적인 매물의 양이 증가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들이, 그리고 단지들이 오히려 거래가 좀 더 많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사이에서 실제적인 승자의 지역은 어딘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성동구나 강동구나 이런 쪽이 좀 승자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근거라던가 얘기는 조금 이따 확장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포 분위기 어떨까요? 사실 저번 주에 최고가로 사실 저번 주에 최고가로 계약을 해서 불안하시다고 하셨어요. 시기가 되게 절묘하시네요. 저번 주에 마포에 가셨다. 사실 마포가 지금 매물을 조금 걷어들이고 있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특히나 왜냐면 풍선 효과로 다른 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기 때문에 이제 마포로 사람들이 갈 거다라고 해가지고 매물이 좀 걷어들이는 분위기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얼마에 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저번 주에 최고가로 계약을 해서 최고가, 이미 계약이 최고가여가지고 근데 좀 불안하실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되고 나서 최고가보다 더 높게 재지정 이후에도 가격이 유지되는 지역이 있고 좀 떨어진 지역들이 있는데, 마포는 어쨌든 재지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안한 거는 재지정된 지역보다 좀 덜 하실 것 같고,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크게 막 활활 타오르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풍선 효과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불안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최고가면 조금 불안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번 지역에서 제가 최고가는 얼마였고 이전은 얼마였고 뭐 해제되고 얼마, 그리고 재지정되고 나서 가격이 얼마, 이렇게 이걸 지역별로 말씀드릴 텐데, 그때 최고가를 찍으셨던 분들은 되게 용기 있다. 저는 약간 쫄보 투자자고 워낙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안전주의다 보니까 제가 최고가를 찍으면 저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불안하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지금 서울의 상급지 같은 경우, 마포 같은 경우 뭐 아현 쪽에서 계약을 하셨으면 사실 그 정도면 매물 걷어들이고 가격 더 뛰기 전에 계약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것 때문에 들썩들썩하고, 서울은 특히나 공급 물량이 부족한 이슈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즌이 참 좋아서 매수하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가격이 심리나 이런 정책적인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더 빠져서 더 좋은 가격에 거래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못 잡았다, 전혀 여기에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다 보다는 지금이 나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가장 사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신 분들은 여기 질문에서도 지금 나오긴 했는데, 거여마천 요 분들이 아니실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드리 님도 거여마천 재개발 분위기 어때요? 이렇게 거여마천 분위기를 물어봐 주셨는데, 지금 자료 보이시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되면서 강남 3구랑 용산이 구 전체로 묶였잖아요. 모든 단지가. 근데 21년 하반기에 급락한 이후로 분위기가 다시 올라오지 못한 단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으로 지정했다라는 건 상당히 좀 마음이 급해서 찬밥 더운밥 가릴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원래 핀셋 규제로 딱 그거에 맞는 것만 했을 때 이후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뭐 급한 마음에 재지정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해제를 할 때도 막 해제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기보다는 뭐 다른 이슈들이 필요해서 한 터라 약간 좀 급한 마음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지정해서도 어차피 풍선 효과는 주변에 지금 지정되지 않은 대로 갈 거기 때문에 풍선 효과는 어쩔 수 없긴 하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피해를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부동산진 차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강남 3구 용산 재지정했을 때 2021년 9월 1일부터 2025년 3월 21일까지 최근
꽤 긴 시간이죠. 벌써 21년 9월이니까 9월, 22년 9월, 23년 9월, 24년 9월. 한 3년 하고 반 정도 지난 한 3년 반 동안 기다려 봤는데도 가격이 회복하지 못하고 떨어진 지역과 단지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소폭이 뭐 5%, 10% 내외가 아니고 지금 한 40위권 정도 단지들과 지역이 나와 있는데 19%에서 30%에 달할 정도로 20에서 30%에 달할 정도로 지금 하락률, 상승하지 못한 비율이 꽤 높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게스트로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지인의 지인 시세는 실거래가랑 다른 거 아시죠? 그리고 호가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이번에는 지인 시세랑 옆에 매물 시세랑 같이 갖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매물 시세로 말씀드리지 않는 건 매물은 지금 특히나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매물 가격은 부동산의 집주인분들이 소유주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내놓은 호가가 많이 붙어 있는 매물로 많이 나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라던가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된 시세로 보는 게 조금 기준을 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인 시세로 말씀드리고 그 지인 시세로는 지금 한 3년 반 정도 지켜봤을 때 아직도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빠졌는데 회복하지 못한 지역과 단지들이 강남 3구와 용산 안에서 꽤 많다. 그래서 지금 보면 송파구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상위권엔 송파구, 문정동, 거여, 마천이 역시나 많죠. 그리고 강남구도 세곡자곡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그 약간 강남권 안에서도 이제 남쪽에 하단에 있는 지역들은 많이 움직이지 못했는데 거기에 먼저 세곡이라던가 일원동도 일원동 나름이죠. 뭐 그쪽이라. 그리고 송파구, 풍납동, 문정동, 거여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좀 회복을 못하고 힘든 단지들이 꽤 많은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문정시형, 송파 파크데일 1단지 그리고 신동아, 뭐 거여 1단지 그리고 강남구의 세곡, 리엠파크 3단지 이런 애들이 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연식이 좀 된 단지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급보다는 이제 구축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묶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6개월만 우선 묵겠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추후에 다시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한 얘기가 물론 이후에도 6개월 이후에 시장을 모니터링한 다음에 하겠다라는 분위기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6개월의 기간을 주긴 했어요. 그래서 이때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지역들을 좀 풀어줄 가능성은 있죠. 근데 강남 3구 이제 용산에서 이번에 재지정되기 전에 뜨거웠던 그런 지역들은 다시 풀릴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재지정되고 난 이후에 6개월 이후에 다시 바뀔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재지정되고 나서 다시 또 여쭤봤었거든요.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들이 말씀하시기로는 6개월 후에 또 다시 풀릴 수도 있지. 그때 못 샀으면 그때 사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쪽은 풀어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갑작스레 해제하고 재지정을 너무 급작스레 또 하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여 마천이라던가 이제 송파구의 풍납이라던가 강남의 세곡 자곡 그리고 용산구의 있는 이제 원효로 4가 나오는 이따가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뭐 용산은 동부이촌동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용산구의 그런 지역들은 나중에 6개월 지나고 풀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너무 이번에 한꺼번에 묶은 건 좀 욕을 먹을 만하다. 너무 속상하신 분들이 많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때문에 더 약간 더 핵심 지역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똑같이 해제되고 다시 재지정되는 과정에서도 거래되는 단지만 거래되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정말 더 일부 지역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제 누가 들어도 그 아파트라고 딱 들었을 때, 아, 거기 너무 부럽지, 나 거기 갖고 싶어, 거기 살고 싶어 하고는 그런 지역들만 더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에 우리가 2021년 하반기에 급락을 시작하고 22년 하반기에 저점을 찍고 다시 회복하는 분위기로 일부 지역들, 특히 서울 수도권 그리고 서울의 좋은 핵심 지역들이 갔을 때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가는 분위기였고, 그래도 한강을 끼고 위아래 지역들은 메인 지역으로 가는 분위기였어요. 강남 3구, 마용성 요렇게. 근데 24년도에는 다시 또 핵심 지역으로 더 몰려서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안에서도 아연 딱 이렇게 줄어드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가 이제 25년에 넘어왔을 때는 강남 3구 그리고 이제는 거기 안에서도 잠삼대청, 거기 안에서도 정말 비싼데 여기로 이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점점 이전에 비해서 수요가 몰리는 지역도 거기 안에서도 핵심 지역도 더 줄어드는 분위기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절대인구 감소 이슈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절대인구 감소 이슈가 있다 보니까 더 핵심 지역으로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나중에 인구가 감소했을 때, 특히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집이 안 팔릴 수도 있고 팔리더라도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어 라는 분위기가 좀 만연하다 보니까 거주는 지방에 하더라도 보유는 서울에 하고 싶다. 그리고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23년부터 24년, 25년까지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 오고 있고, 서울에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소지를 보면 지방의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방 분들이 거주는 지방에 하고 보유는 서울에 하셔가지고 지방 분들도 다 서울에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제 힐링재테크 채널에다가 장문에 요 댓글을 막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방에 그러니까 요번에 사실 혁신도시라던가 세종이라던가 기존의 공공기관들을, 서울 수도권에 있었던 공공기관들을 지방에 많이 내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신 분들이 많긴 한데, 그분들이 이제 퇴직하실 때가 다가오신 분들이 꽤 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종이라던가 혁신도시로 내려가 살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퇴직해서는 원래 살던 서울로 올라오고 싶으신 분들이 꽤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번에 시장의 분위기를 타면서 나 이번에 이제 직장도 거의 퇴직할 때 됐고 이제 서울에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참에 서울에 다시 집을 이사를 해서 옮길 생각, 미리 좀 집을 거래해 놓을 생각으로 거래를 해놨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떤 유튜버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지방에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서울에 살던 사람인데 지방에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회귀하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도 거기에 꽤 많이 속해 있으니까, 나를 갭 투자자라고 이제 단정 짓지 말고 나도 실거주자다, 억울하다. 왜 나 실거주자인데 왜 자꾸 갭 투자자로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치부해버리냐라고 이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좀 억울했던 사연이 떠올라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럼 다음에 아까 제가 시작했을 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뉴스랑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고 얘기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자면, 우선 대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잠삼대청 해가지고 대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좀 자극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을 때는 이제 압구정이나 반포나 잠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오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사실 단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나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아가지고 뉴스에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 분위기랑 뉴스랑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 대치 쪽으로 가면 이 우성, 성경, 미도 이쪽에 있는 단지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됐을 때 이제 재지정된 건데, 이 단지들은 크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게
여기는 오히려 음마아파트나 이런 대단지보다 매물이 더 적고 매물이 전혀 나와주지 않는 상황이 유지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해제되고 다시 재지정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거래가 돼야 가격이 새로운 가격이 찍히면서 이게 출렁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성이나 성경이나 미도는 매물이 없어서 요번 시장에 좀 참여를 못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마아파트 경우는 똑같이 대치의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을 기대하고 이제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솔직히 미도, 성경, 우성은 정말 강남의 원래 원 부자분들이 워낙 많이 갖고 계셨던 물건이잖아요. 음마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와주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래가 뭐 많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음마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도 해제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해제가 돼서 거래가 되면서 옆에 단지 이만큼 올랐어? 그러니까 나도 같이 올라야지 라고 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사실 실질적으로 거래가 된 것 같진 않아요, 분위기상. 그래서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렇지만 호가는 올라주는 형태로 지금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마아파트가 31평이 32억, 34평이 35억 정도로 이제 매물로 나오고 있어요, 가격이. 근데 이전에는 막 27억, 제가 말씀드리는 이 30평은 이제 31평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게 31평, 34평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얘기하는 평형대랑 이제 호갱노노에서 얘기하는 평형대랑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셔서 한 평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는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30평은 29억까지는 지금 거래가 됐는데, 이전에 27억, 28억 이렇게 했을 때 그 가격보다는, 그러니까 2월 달에 지금 거래가 되기 전에 요 가격보다는 지금 매물 가격이 32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호가가 벌써 5억이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만에 호가가 5억이 뛰었는데, 부동산에서는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저만큼 올랐으니까 나도 이만큼 가는 게 당연하지 라는 분위기로 형성이 돼서 이게 마냥 허황된 가격이냐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매물이 한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집주인분들이 급하지 않으니까 재지정된 이후에 나 이제 못 팔아, 너무 불안해, 막 이렇게 해서 막 물건을 던지고 거래를 막 하고 싶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는 않다 보니까 가격이 확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재지정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단지들이 거래할 물건들이 쫙 거래를 하고 오히려 재지정 이후로는 매물을 걷어들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음마아파트도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토지거래구역이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거래할 만한 단지들은 다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거래가 소강 상태가 되면서 급한 사람이 등장하면 조금 출렁임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것도 이제 단기적인 영향이고, 조금 길게 봐서 장기적인 영향으로 보면 서울은 크게 흔들림 없이 갈 거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아파트들은 다들 아시죠? 전국 단위로 이름을 알고 있는 아파트들은 단지 내 커뮤니티 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흔히 이제 단지 단톡방이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음마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지 단톡방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소통이 활발하셔가지고 매물이 몇 개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다 공유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매물 뭐 한두 개밖에 없고 옆에 가격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도 5억 정도 호가를 올릴 수 있는 분위기니까 뭐 급할 거 없지,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팔 생각 없어, 그러니까 요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매물이 막 급하게 나오거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라는 것 정도만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고 나서 대치동에서의 가장 메인 단지는 레미안 대치팰리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를 가장 활발하게 한 단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는 38평이 이제 매매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돼서 49억까지 거래가 됐다가 여기 38평 기준으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